경기 부진에 심상치 않은 집값, 그리고 너르만 가는 가계비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국은행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째 지금 분위기를 보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.75에서 2.5로도 내리고 또 2.25%까지 2025년에 내릴 것 같습니다. 물가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사실상 물가를 잡는 걸 한국은행이 이미 포기한 것 같습니다. 3.0에서 2.75로 내릴 때부터,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부터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그냥 져버렸습니다. 지금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보이는 행보는 좀 비정상적입니다.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걸 개의치 않습니다. 경제 성장률을 떠받들기 위해서 오직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다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더욱더 우려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결국 개인들은,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, 어떤 충격을 겪더라도 스스로 감내하라, 뭐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.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. 물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간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돼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저 수출 대기업들 말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아마 흘러가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한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좀 더 염려스럽고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고민스러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어려운 시기를,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야 되는데 말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개개인들, 보통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견디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지갑을 닫고 소비를 안 하고 밥을 3끼 먹는 거 2끼 먹고 밖에서 먹는 거 도시락 싸서 먹고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서 밥은 자기가 직접 해서 최대한 식비를 아끼는 쪽으로 아마 사람들이 모습을 바꿀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요, 자영업자들 대거 무너지고 상황이 왕창 어려워지겠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아마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우려, 그런 염려가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죠. 소비는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가 왕창 얼어붙었습니다. 특히나 이 계엄령 이후에 너무 많이 얼어붙어 있죠.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앞으로의 시간 우리가 경험하고 견디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, 많이 힘겨운데, 많이 어려운데 사람들은 그다지 그런 어려움, 그런 염려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결국은 살면서 이제 감내하고 견디고 극복하고 만들어내야 될 것들이 전부 다 개개인의 몫으로 다 이렇게 넘겨진다라는 겁니다. 우리 사회가, 나라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커버해야 되는 부분들조차 그걸 개인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, 보통 사람들이 이제 더 힘겹게 사는 거죠. 더 어렵게 사는 거죠. 그리고 쉽사리 안 나아지고,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, 네가 좀 더 분발하지 않아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거다. 네가 월급을 적게 받는 건 네가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해서이다. 네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은 점점 이제 희망이나 이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죠. 이 점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기준금리 인하만이 능사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뭐 추경이든 뭐든 이 정치인과 관료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대응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들고요. 기준금리를 자꾸 인하하면 그 때문에 이 연착륙되어야 할 부동산이 계속 떠받들어지고 또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새살이 돌아나고 해야 되는 그런
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금리 인하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너무 수질적으로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일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 그랬습니까? 자기가 하는데 말 토달지 말라는 거죠. 꼬우면 네가 해보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. 한국은행 총재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. 근데 좀 생각해보면요, 너무 오랫동안 한국은행 총재를 그대로 뒀던 것 같아요.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좀 더 국익을 위하고 좀 더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너무 이 나라 전체를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넓게, 본인이 국무총리도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인데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게다가 한국은행의 이 과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인데 도대체 물가는 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지금의 시대, 보통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게 그들에게는 안 보이는 건가?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? 고민스럽죠. 결국 이제 앞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 관련해서는 개개인들이 스스로 소비를 조절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요,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에게 지금의 현실은요 좀 더 가혹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까? 결국 특별한 해결책이 없잖아요. 견디거나 버티거나 참고 인내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불필요하게 안 먹고 버리는 것들은 없어야 되고, 오직 효율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벌어들이는 돈 이내에서, 수입 이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,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당분간은 꽤 어려운 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수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. 결국 그 어느 누구도 이 힘든 현실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없다. 그러므로 요행을 바라지 말자. 신중하게 세상을 내다보고 차분히 살펴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,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할지는 사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